네, 안녕하십니까. 안기자의 썰TV의 안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19일 만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보면 청와대에서 약 2시간 5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찬이었는데 만찬으로 바꿨고 2시간 50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건데요. 독대는 하지 않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장제원 인수위 비서실장, 이렇게 4명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인사 문제, 추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MB 사면 문제, 조국 얘기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 잘된 정책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흔히 ABC라고 합니다. Anything but Clinton.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펼쳤던 외교안보 정책을 흔히 ABC라고 하는데, 클린턴이 했던 것만 빼고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괜찮다. 다만 클린턴이 했던 정책은 내가 다 뒤집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또 다 반복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 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양측은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서 약 5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나 이쪽은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청와대는 협조를 해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말 인사권 문제, 이 부분은 참 첨예하게 대립했던 겁니다. 우선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돼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에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를 지명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무슨 소리냐, 사람 어떠냐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임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충돌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앙금은 털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서로 껄끄럽고 서로 불편한 것, 서로 떠넘기고 싶지만 얘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직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진일보한 거 아니냐.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립하고 충돌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취임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요구하는 예비비 490억 원도 우리가 국무회의에 통과시킬 수 없다,
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무슨 소리냐, 합동참모본부가 옮기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무슨 놈의 안보 공백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 문통 청와대 측은 안보 공백,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퇴임하기 직전까지 본인은 국가 원수이자 그 다음에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겠다 이러면서 사실 충돌을 했었고, 윤석열 당선인은 그럼 나 지금 금융연수원이 있는 통이동에서 야잔 침대 놓고 자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이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는 총재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 지명을 놓고 한번 인사권까지 충돌을 하면서 사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서로 이제는 뭔가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극적으로 오늘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극적으로 만난 건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와대가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이 편성에 청와대가 좀 협조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용산 이전은 지금 보면 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첫 단추가 지금 뭔가 잘못 깨진 느낌이에요. 일단은 급하게 추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도 용산 이전은 뭐 좋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다. 나는 청와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를 열겠다. 만약에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통이동에 있으면서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결국에는 내가 취임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용산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여론을 참고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은 축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극적으로 어떤 갈등이 봉합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자, MB 사면. 자, MB를 누가 구속했나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신이 검사로서 구속시킨 MB를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니 MB를 사면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통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MB가 결국 여러 문제로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결자 해지한다고 MB를 사면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통은 분명히 사면을 하지 않을 테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되면 참 뭐라고 할까요? 검사로서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사면시켜야 되는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누가 1등 공신일까요?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 경향신문 한번 글을 볼까요? 자, 어긋난 인연, 파격발택에서 회동까지. 자, 윤석열 당선인은
원래는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수뇌부와 검찰 수뇌부와 충돌하면서 결국엔 좌천됐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면 한직을 전전하다 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높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보면 취임 직후 윤 당선인을 파격 발탁했다. 원래 고등검사장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고등검사장급이 아닌 검사장급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거죠. 보면 사법연수원 5기수나 낮은 어떤 파격 발탁이었던 거죠. 명분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 윤석열 당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에 합류해가지고 그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국정농단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를 5기수나 낮은 윤석열 검사를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 당시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 지인에게 원래는 본인은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을 하느냐, 그런 전례가 없다, 자기도 자리에 욕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인사가 나기 즈음에 아니 뭐 시켜주면 뭐 내가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조금 입장이 변했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뭐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믿고 검찰총장으로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았고, 그래서 문통에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좀 밀자.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지금의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보좌진 참모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 아끼던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당을 결국에는 수사를 했죠. 그래서 조국 사태가 터졌고요. 그리고 또 문통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말 무던히도 흔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엔 뛰쳐나왔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죠. 네. 그런 점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이라고 하기엔 좀 만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궤변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씁쓸하고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어쩌다가 이 정권을 넘겨주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보면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자, 횡단보를 건너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만약에 과속을 했어요. 경찰에 걸렸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어? 많은 사람이 과속을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때는 다 그랬어. 그때는 애들 대학 보내려고 다 엄마 아빠가 인맥 이용해 가지고 다 스펙 만들고 그랬어. 근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참 지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데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본인이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최소한 반성을 하면서 좀 침묵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여러 가지 3000% 빠졌는데요.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았던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권 교체기에 2시간 넘게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이야 서로 국민들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시대 가지고 처음 유튜브를 올렸는데 뚝 끊겨버렸어요. 예, 제가 이거 20분 동안 녹화되는 거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점점 나아지리라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